네, 그 국감하면서 지난 정권에서 잘한 것, 잘못한 것 많이 따졌는데요.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천금같이 무겁게 판단하셔야 한다고 봅니다. 앞으로 평가받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국민들을 가장 짓누르고 있는 것이 이자입니다. 그래서 그 전문가시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세 가지인데, 하나는 금리 인상의 원인을 무엇으로 파악하고 계시는지, 국민들한테 지금 이자를 그렇게 내고 있는 그 원인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? 두 번째는 그러면 금리 인상을 이렇게 했을 때 부작용을 무엇으로 파악하고 계시는지. 저는 양극화가 심화될 거라고 보는데, 결국 쇼크가 지나고 나면. 세 번째는 이때 힘든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결국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을 텐데, 재원이 문제인데, 이 재원을 투입하는 문제가 국채 아니면 세금인데, 초부자 감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채를 한다? 이러면 영국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건데,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께서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. 예, 이자 그 상승 원인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옛날에 이제 그 세계 이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제 또 돈을 풀어서 이제 문제를 해결했는데, 이제 문제는 그 당시는 여러 가지 그 세계 무역 구조나 여러 가지 이제 중국과의 관계 이제 이런 게 돈을 풀어도 물가가 오르지 않을 수 있는 구도가 됐었는데, 이제 이게 코로나 상황하고 러시아 전쟁이 나면서 이제 물가가 생각보다도 급격하게 올랐고,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할 수 없이 이제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제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리고 있고,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따라가지 않으면 이게 또 이제 환율 쪽에 문제가 연결되면 환율은 또 이제 물가와 문제가 되고, 또 이제 그게 이제 주가 저 수익률을 미쳐서 주가 저 주식이 빠져나가고,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게 이자의 상승, 그러니까 예측지 못했던 물가 상승과 그걸 막기 위한 이 금리 상승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금리 상승의 원인이고요. 근데 이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이제 이자를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, 특히 이제 뭐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뭐 그래도 좀 감당이 되겠지만, 취약계층은 굉장히 좀 생활 쪽에서 어려움이 겪는 이제 이런 문제가 되고, 금융시장에서는 뭐 지금 뭐 보시다시피 당연히 그 여러 가지 어려워지니까 신용도가 좀 떨어지고, 내가 투자했을 때 나중에 환금이 어려운, 유동성이 떨어지는 이러한 어떤 그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제 이런 쪽에 대한 그 좀 선호도가 떨어지니까, 당연히 아까 김한규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스프레드도 벌어지고 금리가 올라가는,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운 데가 자금 조달이 안 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결국 이제 지금 말씀하신 양극화하고 조금 연결될 수가 있겠고, 이제 그게 사실 이제 금리 인상이 또 경기 침체하고 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,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조금 부실화 문제라든가 이제 또 다른 다음 차원의 문제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, 저는 굉장히 좀 저희가 사회가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문제인데, 뭐 어쨌든 뭐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좀 다 해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필요한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재정도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